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정호톡 박정호TV, 오늘도 VOD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000명까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도 한 280여 명 정도, 277명 정도 더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생중계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단시간 내, 제 기준으로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유미유미님, 수고프리자님 등등 많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녹화가 늦었네요. 집에 와서 제 딸 아이랑 뭐 저녁도 좀 먹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다 찾아뵙고 또 뭐 선물 그리고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저는 주말에 미리 저희 어머니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 참 어버이날 이날이라도 좀 잘 해드리려고 다들 열심히 좀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데요. 저는 뭐 평소에 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평소에 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에게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은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한테 뭐 아무것도 해준 건 없더라고요. 참고로 제 딸은 17개월 됐는데 농담입니다. 뭐 너무 어려가지고요. 어버이날인지 모르죠 아직. 앞으로 내년쯤에는 뭔가 크레파스로 카드라도 하나 써오지 않을까? 그것도 좀 빠른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생각보다 이인영 후보에게,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표가 많이 몰렸어요. 1차 때도 많이 나왔고 결선 투표에서도 76표로 김태년 후보를 앞섰습니다.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났고요. 저는 1차 투표 때 노웅래 후보와 김태년 후보 표 차이가 3표밖에 안 났잖아요. 거기서 좀 놀랐어요.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몇 번 도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동정표도 있었던 것 같고, 노웅래 후보 자체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좀 약간 부드럽고 스킨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좀 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의장도 했었고요. 저번에 이해찬 대표랑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강한 대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강한 여당의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김태년 의원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4.3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 뭐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죠. 물론 창원에서는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함께 유세도 하고 공동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간판으로 이긴 후보, 당선된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당내에 있었어요. 특히 뭐 초선, 재선 이런 의원들, 또 친문계 의원들 등등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변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잖아요. 뭐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이른바 뭐 운동권, 그러니까 86그룹의 대표라고 불리는데 그동안은 좀 까칠하다, 그리고 뭐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죠. 저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뭐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연설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인영 대표가 연설할 때나 그리고 수락 연설할 때 들어보니까 자신은 좀 부드러워졌고 따뜻한 그런 모습,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말을 잘 듣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기 때문에 조금 민심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민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인영 후보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돼서 그 이인영 오늘 후보가 얘기했던 게 대표가 얘기했던 게 바로 단결과 통합입니다. 또 포용적인 얘기도 했고 단결하겠다,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고, 뭐 소통을 통해서 제1야당과의 관계도 좀 잘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패스트트랙의 후퇴나 민주당의 사과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폭력, 물리적 충돌, 물리력 행사했던 그런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소고발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하할 거냐, 뭐 이런 정치적으로 풀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선진화법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민심, 제가 만나본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사법적인 처리, 그러니까 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률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거고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것 좀 하자. 왜냐?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당시에 다음 총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선진화법이 없다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이쪽 민주 진보 진영에서 법안도 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보수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좀 열세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그리고 뭐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법안을 냈고요. 그래서 국회법 165조, 166조 통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금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정한 게 165조죠. 166조는 이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뭐 서류를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 5년 박탈이에요. 총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고소고발이 있는 다음에 좀 얌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던데, 그만큼 무서운 법입니다. 왜냐? 이렇게 폭력적으로 법안 처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그 패스트트랙은 뭐냐? 그러니까 아예 법안이 이렇게 합의 처리 정신으로 가자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이 의견 낼 수 있게 상정이라도 해주자. 그러니까 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본회의까지 표결까지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쉽지가 않죠. 상임위 뭐 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의원 보셨지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트트랙에 올라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많은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의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당에서는 계속 반대했고, 뭐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렇게 외쳤는데 이상민 의원 말로는 독재 수호 헌법 타도 이렇게 들렸다고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법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뭐 어떻게 봐줄래?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합니까? 그리고 이 감금됐던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됐던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일이 신고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은 어떻게 감금을 합니까? 이런 부분, 뭐 이은재 의원은 뭐그 팩스 들어온 거 가지고 뭐라 한 뭐 영상 보셨죠? 뭐 그런 부분, 물리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뭐 이상민 의원이 휠체어가 엎어질까봐 막 흔드니까 잡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웠고 왜냐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면 그게 또 이상민 의원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사개특위위원장 이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르게 할 게 없고요. 법대로 이걸 조사해 가서 수사해서 처리하면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인영 대표가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네요. 오후 3시에 만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또 정의당 윤소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총 결과 보셨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5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바른정당계 의원들 또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합의와 처리 과정에서의 모습을 사보임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관영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뭐 찬반이 좀 맞섰는데 의총에서 그러니까 김관영 대표가 그럼 약속해 달라 내년에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그러니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을 깨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다 약속해 달라 했더니 약속해서 바로 박수로 끝났다는 겁니다. 뭐 바른정당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지금까지 남아 있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아마 가기 힘들겠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배신자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지역에 특히. 그래서 한국당에 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뭐 본인도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변한 게 없으니까 더 극우로 더 오른쪽으로 회귀라고 해도 되나요? 일단 그쪽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국당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 뭉친다. 뭐 지금 우리의 지향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로 모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유승민 대표가 안 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봐야 되는데 뭐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 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지금 가축전을 벌이고 있죠. 당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누가 당권을 잡는지. 문제는 그래서 뭐 누가 하든 뭐 상관없겠지만 패스트트랙을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든가. 왜냐 이게 사보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건 다시 우리가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골치 아프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중요하고요. 이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뒤집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벌써 시간이 10시 46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자, 박정호의 정호톡 박정호 TV 여기저기 또 구독 광고 좀 해주시고요. 1000명까지 한번 빨리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더 생생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바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내일 울산에 간다고 하는데요.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장애투쟁하는 거 좋은데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좀 보내달라. 국회로 돌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 법안들 이런 게 처리가 안 돼 있고 4월 국회는 임시국회가 이게 그냥 빈손으로 종료가 됐잖아요. 5월 국회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인영 대표와 나경원 대표 어떤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스무스하게 이 협상 제1야당을 좀 복귀시키는 뭐 민생을 고리로 그러니까 추경 얘기를 통해서 한국당을 복귀시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인영 대표가 한번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바이바이.